네. 이어서 오늘 개회식의 첫 번째 기조 강연 주제와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화상회의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문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입니다.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맨부커상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국 대거상 수상작인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을 비롯해 이정명, 현혜영, 김언수, 서미애, 공지영, 김영하, 이금희 등 다수의 한국 작가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린 분이십니다. 또 본인이 소설가이기도 하십니다. 한국 작가와 한국 문학을 세계인의 시선에 연결하고 현재 한국 출판 전문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기도 한 바바라 지트워님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es, I can. Can you hear me? Yes, I can hear you. 편하실 때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may begin your presentation whenever you're ready. Thank you. It is such a great honor.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을 방문하기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밝은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문학의 미래 역시 밝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계 출판 시장 내에 한국 문학 출판의 미래와 향후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이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작가들이 미국 그리고 영국 내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숙 소설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즈에 발표되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었고요. 이후 소설 채식주의자로 작가 한강이 수상한 맨부커상의 전신인 맨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로서 한국 작가들을 위해서 큰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 또한 채식주의자로서 몇 년 후에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윤고은 작가는 아시아 문학 최초로 영국 추리작가협회 가서 주관하는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김은수 정유정 작가가 출간한 책의 경우 전 세계 20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편혜영 작가의 장편소설 홀은 미국 문학상 셜리 잭슨상을 받았고요. 오늘날 가장 성공적이고 최대 규모인 할리우드 작가 그리고 제작을 하고 있는 샘 에스말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라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의 성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 K-pop, 그리고 오스카를 거머쥔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으로 꾸준하게 입지를 다져오고 있고 K-드라마 역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책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K-뷰티 제품, 자동차, 패션, TV 프로그램, 음식 등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수십억 명의 팬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TV 산업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할리우드 회사들은 한국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한국에 스튜디오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리메이킹 또는 공동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할리우드와 세계적인 관심을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고 있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도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등의 스튜디오를 짓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스튜디오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국 문학의 지속과 성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학을 로컬이 아닌 글로벌의 무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 작가들을 대표해서 초대하기 시작했을 때는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 작가들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김영하 작가, 편혜영 작가, 한강, 신경숙 작가, 이정명, 공정 작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스릴러, 미스터리, 여성소설, 청소년소설, 우화, 공상과학, 추리, 성소수자, 페미니즘, 퀴어, 코지 미스터리 등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학 작품을 쓴 작가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변화하는 문화 그리고 감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책, 특히 한국의 문학 관련 서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스티그 라르손이라든지 스티븐 킹과 같은 작가들의 경우 수상 후에 책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이들은 인기를 얻거나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아도 책을 출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릴러 출판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북유럽 느와르라는 장르를 처음 만들어낸 라르손의 경우 비극적에게도 저서가 출판되기 전에 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향후 한국 출판업계가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수상 이력과 관련 없이 모색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새로운 한국 작가는 수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 내에서 작가들이 저서를 출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돌기민이라는 젊은 작가를 발견을 했는데요. 수많은 출판사로서 거절을 당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스스로 책을 출판해야만 했던 작가였습니다. 돌기민 작가는 거의 포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돌기민 작가를 훌륭한 한국 출판사와 계약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영국과의 계약도 현재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이 작가의 시각과 목소리는 매우 신선하고 현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상 수상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 출판업계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아몬드라는 장편 소설의 저자인 손원평 작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년간 문학상 수상을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수상을 한 후에 그 나머지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몬드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일본에서 100만 권 넘게 팔렸고 전 세계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원평 작가가 독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꼭 문학상을 수상해야만 했을까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역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한 소설을 알게 되었는데 밤의 여행자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수상 이력이 없는 소설이었지만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가를 직접 만나서 부분적으로 번역을 부탁했고요. 책을 제가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수년 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던 책입니다. 이에 동의를 구하고 나서 30장 정도에 대한 번역을 전달받아서 영국에서 독립출판사 서펜스테일의 번역본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영국 대표 추리문학상인 대거상 번역 추리 부분을 수상했으며 SF의 로제타상 장편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성 코미디 작가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만약 한국 출판사들이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학상 수상 경력이 아닌 더 넓은 시각으로 새로운 작가와 책을 찾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더 큰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와 편집자가 세계적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변화를 수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전 세계의 독자들은 전통을 깨고 있고 변화하는 삶을 반영하는 도서를 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나는 문학 작품을 읽고 싶은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출판업계는 기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려한 영어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 실력입니다. 전 세계 출판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영어입니다. 한국 내 출판권 담당자, 에디터, 그리고 작가 등은 대부분 영어를 잘 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책 판매에 있어서 출판권 담당자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거나 해외 에디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서의 부분 번역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파트너들과 한국 출판 담당자 사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번역을 통해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아예 번역이 잘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입지 강화를 위해서 한국 문학계 담당자들이 글로벌 출판업계의 공용 언어인 영어를 능숙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판과 글로벌 비즈니스는 사회성을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이벤트라든지 칵테일 파티 등에 참석해서 각자 네트워킹을 하는 대신 서로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도서전이나 회의에서 의사소통할 만큼 영어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수줍거나 고상한 척하거나 예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출판 담당자들이 뉴요커처럼 의견 전달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어를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출판업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을 요구하는 업종이고 네트워킹이야말로 서로에게 다가서고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며 상대방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전 세계 에디터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만약 한국의 모든 출판 담당자들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한국 문학의 판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작가들 역시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그리고 영국 등에서 너무 많은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서점이라든지 TV 또는 라디오 도서 이벤트의 경우 아마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작가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면 작가들은 수백만 명의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영업 또는 출판 업계 담당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영국에서 책 판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케팅 그리고 적극적인 영업과 SNS 활용입니다. 한국 작가들은 영어를 모르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도서 투어에도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한국 작가들이 영어를 공부해서 잘 구사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조금 너무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IMF가 58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엄격한 금융 개혁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융자금을 모두 갚을 계획을 세웠으며 국민들에게 이를 위해서 금을 팔거나 기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 이후 350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보석, 트로피, 메달, 금괴 같은 것들을 팔고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메달을 기부했고 가족들은 결혼 반지와 행운의 상지들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교구 대주교 김소환 추기경은 자신의 금 십자가를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의사를 협박하면서 아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굉장히 엉망진창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제 출판과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에디터, 출판사,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더 독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수개월 만에 간단한 계약을 승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이제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이 이제 며칠 만에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래라든지 계약은 며칠 만에 성사될 수 있고 협력자들이 서로 해외 계약권에 대해서 승인을 위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출판사들은 몇 분 안에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매우 빠르게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사소통과 국제적 규범에 대한 이해 부재 문제 때문에 한국 출판사들은 제안을 놓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가들의 손해를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무능함이라든지 책임감 부족 때문에 임의적이고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적인 책임과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한국 문학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함, 빠른 결정, 결단력과 세계적 규범 준수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 및 도서를 위한 SNS 지원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출판 업계의 선두 국가인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 SNS는 마케팅, 판매, 홍보, 도서, 그리고 작가의 이력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계약은 작가가 출판사를 위한 SNS 마케팅을 하도록 하는 책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북스타그램, 블로그, 웹진 등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도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흔한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출판사 그리고 저자들은 영어로 된 SNS에 거의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지원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영국 출판사가 하는 것처럼 한국 출판사 역시 작가들을 위해 영어로 된 콘텐츠를 만들고 SNS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마케팅 그리고 SNS 운영의 부담은 고스란히 작가들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경우에만 출판사가 홍보를 대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작가들은 스스로 못하는 경우 홈페이지 디자이너라든지 블로거, SNS 전문가와 계속해서 협업해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피드를 업로드합니다. 인터뷰 영상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외 독자들을 겨냥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재미있고 역동적이어야만 합니다. 영어로 된 SNS의 시작은 글로벌 SNS로 가는 씨앗을 뿌리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그리고 완벽한 번역을 위한 지원과 자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문학 번역원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과 규율 같은 경우 많은 미국 그리고 영국 출판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업적 가치를 갖는 한국 도서들이 출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 번역원은 상업적인 글로벌 베스트셀러 책 홍보나 미국 또는 영국 내 주요 출판사와 협업보다는
소규모의 비영리 출판사들과의 작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 일부만을 위한 부분 보조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추측이라든지 짐작을 기반으로 부분 번역 작업을 해달라고 번역가들에게 부탁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함께 일하는 번역가들과 제가 관계가 좋고 대부분의 경우 부분 번역본을 제출하면 출판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계약 성사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번역가는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작가의 시리즈 두 번째 책과 훌륭한 영국 출판사의 계약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번역원에서는 한 작가의 시리즈 도서에 대한 번역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번역비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영어를 기준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국가에는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번역가가 많지 않고 그리고 출판사들은 낮은 수준으로 한국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보다는 한국어의 영어 번역본을 독일어로 잘 번역하는 과정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위한 관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나 글로벌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춘 번역가 안선재 씨가 저한테 책 2권을 전권을 번역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임성순 작가의 컨설턴트와 이정명 작가의 부서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요, 몇 주 만에 영국의 블룸스버리 출판사와 아마존 크로싱에 판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 책들을 전 세계 영어권 최대 규모이자 넘버1인 출판사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출판사의 에디터진과 영업팀, 마케팅팀, 홍보팀 직원들이 이 번역본이 있었기에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 이 책의 훌륭함과 상업적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책들의 출판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다른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만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에디터들이 더 많은 페이지를 번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틴 컴은 한국 스릴러를 출판하는 신규 프랑스 출판사로 현재 승승장구 중인 회사입니다. 곧 이 회사가 영문 버전이 나와서 미국과 영국에서 유통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잘 큐레이션된 컬렉션으로 한국 상업 도서에 중점을 두고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피에르 비소 모델의 영문 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왜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요? 한국 스릴러와 미스터리 소설책을 영어권 독자에게 소개하는 데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에르와 영어로 된 칸 마틴의 합작이 한국에 투자된다면 어떨까요? 한국 상업도서를 한 단계 더 널리 알리고 노출시키고 판매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함께 손잡고 파트너를 맺고 싶으신 한국 기업이나 출판사가 있으시다면 저나 피에르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 엘레나 페란테 작가의 이탈리아 출판사인 유로파 에디션처럼 큰 성공을 누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 에디션이라는 회사는 어느 한 부부가 이탈리아 책 출판으로만 시작한 아주 작은 로컬 출판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영어 판권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영어로 도서 출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뉴욕 사무실을 설립했고요. 유로파 에디션의 책을 미국에 유통했고
지금은 영국 사무실도 설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레나 베란테 도서를 처음으로 출판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서를 출판했고 세계 문학 시장에서 이탈리아 문학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탈리아 도서를 영어와 다른 언어로 출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탐캄의 한국 책이 불어와 영어로 출판되고 이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향후 논의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문화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책뿐만 아니고 영화, 연극, 발레, 오페라, 패션, 요리 등 다양한 그런 서양 문화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꼭 책이나 도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훨씬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아이리시 타임스, 퍼블리셔스 위클리, 북브런치, 북셀러, 파이낸셜 타임스, 버라이어티, 차이나 모닝 선, 더 오스트레일리안 등 다양한 잡지와 신문도 읽으셔야 합니다. 한국 내 출판권 담당자들과 에디터분들, 출판사 직원들, 학생들 모두 이런 메이저 세계 신문을 매일 정기적으로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업무 역량도 커졌습니다. 저는 이런 글로벌 신문 정독을 신문을 매일매일 정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 문화,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후, 패션, 정치, 지역 내 이야기, 음식,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을 파악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스토리가 핫할지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글로벌 신문을 매일 읽으시고 세계 이야기를 들으세요. 지역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출판을 위한 요소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아주 구체적인 국가에서 구체적 특정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료, 출판사, 글로벌 독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영화, 미술, 전시, 패션, 발레, 오페라 등 이런 문화 이벤트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출판계에 종사하신다면 매주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출판과 전혀 상관없는 부문에 문화, 해외, 미국, 영국 문화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BTS, 미나리, 기생충 전부 다 보세요. 이런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세계 문화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빅토리아, 엘버트,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브로드웨이, 공연, 웨스트엔드, 연극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시야를 넓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지 일로서가 아니고 그냥 즐김으로써 그 즐거움을 100%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과 영국 문화를 보고 흡수하고 느끼고 그리고 알아나감으로써 제대로 된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은 많은 부분 미국과 영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한국적인 특색을 선정해서 매력적으로 선보일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학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요, 문학 에이전트에는 출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문학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세계가 이어집니다. 그들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책 개발을 도와주고 도서, 마케팅, 홍보, 대변을 해주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작가들은 전담 문학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사실 문학 에이전트에 정확히 상응하는 개념조차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학 에이전트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한국 작가들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를 대변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 원하는 노벨상까지도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작가를 대변하고 작가의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게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너무 많은 도서를 다루느라 정신없이 바쁜 출판사 직원들이 에이전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신속한 응답은 전혀 할 수가 없고 계약할 조차 하는 것은 시간이 나지가 않습니다. 한국 출판업계에서는 그냥 사겠다고 하기만 하면 그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작가의 여러 책을 한 번에 판매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한국 작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로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벨상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반면에 서양 국가의 에이전트와 출판사는 출판할 도서를 한 번에 한 권씩 아주 조심스럽게 선정하고 또 한 작가의 책은 한 번씩만 팝니다. 그 책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요, 에이전트나 출판사가 어느 한 작가를 독점적으로 대표하지 않는 것은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몇 년간 옵션한 도서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커리어를 쌓고 전략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식주의자란 책을 팔기 위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 출판 업계에서는 그냥 계약은 다 좋은 계약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의 어떤 출판사와 어떠한 책을 출판할지에 대해서는 안목이 없어 보입니다. 영어 독해 실력이 출중하고 모든 기회와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소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작가가 있다면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가들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국 책에 대한 TV와 영화 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한국 문학에 대한 TV와 영화 판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수익이 날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작가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TV와 영화 판권이 그 근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책을 기반으로 훌륭한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세계적으로 방영하면 작가를 글로벌 문학 스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라이프 오브 파이, 포레스트 검프와 같은 당연히 해리포터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는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문학 판권 판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로벌 회사의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책들은 훌륭한 영문 부분 번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혹은 적어도 개요나 챕터별 영어 요약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한 영문 번역본이겠죠. 그래야지만 할리우드와 영국의 메이저 글로벌 당사자들이 경매나 구매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문 자료가 없다면 작가와 책은 모든 플랫폼에 모든 글로벌 판권 매입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게만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영화 회사들의 경우 책 판권 구매에 있어서 할리우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한국 회사에만 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할리우드 또는 글로벌 당사자들이 응찰에 참석할 기회는 전혀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료 자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제 경험상 너무나도 많은 한국 책에 대한 영화 판권이 할리우드나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적은 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판권도 결국에는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글로벌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또한 한국 책 판권의 판매는 전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술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로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책 판권의 판매는 전체적 개편이 필요하고 미국 그리고 영국과 같은 메이저 국가들의 방식과 유사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작가들에게 글로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출판사 내 판권 부서에서의 경험 부족과 그리고 어쩌면 고집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작가들이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책이 판권이 판매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플랫폼을 만드는데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저는 다시 한번 교육과 그리고 미국, 영국 전문적 영화 판권 에이전트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소중한 판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영화 판권을 위한 책의 번역에 더 많은 투자가 있었다면 더 좋은 회사들과 더 많은 영화 판권이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도서 개혁으로도 이어졌겠죠. 이제 책과 영화 개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가가 SNS상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팬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한국 책들은 서양 국가의 장르를 기준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독창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국과 영국 출판사들이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책들이 자신만의 장르를 설립하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문학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런 K책들이 매우 훌륭한 도서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국 출판사와 에이전트, 작가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국 도서에 대해서 짧은 안내문을 통해 서로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가를 알리고 스스로를 알릴 수도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외 판매와 소개에 성공한 거의 모든 새로운 한국 작가에 대한 소개문을 친절하게 작성해 주신 신경숙 작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영어권 출판사들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작가분들 제발 신 작가님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커상 등 해외 문학상을 수상한 모든 한국 작가는 관대함을 갖고 다른 한국 작가의 도서에 대한 소개문을 작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다른 작가들도 신인 그리고 동료 한국 작가들을 위해서 도와야만 할 때입니다. 많은 영어권 작가들은 신인 작가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작성을 해주고 이 행동 자체가 신인 작가를 지원하고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특히 한국 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SNS에서 지금 영문 책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한국 작가들도 항상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SNS 활용과 함께 도서 마케팅 및 홍보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판사와 저자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서로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가을 세계 영어권 출판 시장에서 권여선 작가의 장편소설 레몬과 김원수 작가의 캐비닛이 출판된 예정입니다. 영문본과 한국 출판사 간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 SNS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 권의 책이 조명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책도 같이 조명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협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다른 세미나에서도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할 것인데요. 협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이 다른 책을 돕고 한 저자가 다른 저자를 돕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강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년 겨울에는 우리 신경숙 작가의 장편소설 바이올렛을 만나볼 수 있고 엄마를 부탁해 출판의 10주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브루스드 프루트에서 The Old Woman with Knife로 제목이 변경된 구병모 작가의 파과와 이금희 작가의 사진 신부가 영문으로 국제무대에 데뷔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은 신경숙 작가의 아버지에게 했었어와 이금희 작가의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정명 작가의 부서진 여름, 임성준
작가의 컨설턴트,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이 영문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컬렉션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으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이미 4번, 5번 이상 가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덕분에 정말 많은 혜택을 저도 얻었기 때문에 한국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을기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문학은 정말 좋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본다면 정말 큰 변화를 목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마치 로켓처럼요. 달나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한국 문학을 지원하는 산업이 변화하고 또 미국과 영국 등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현대 출판업계의 도전 과제와 비전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시장과 관심, 도구, 자원,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모두 다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더 높은 관심을 누리고 싶고 그러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한국 문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겨울부터 온라인 세미나와 토크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관련 문의는요, 수 파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창한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실력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 더 많은 한국 책에 대한 완전한 번역을 지원하고 상업적으로 잠재력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구 문학 스타일 및 영화 에이전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영화, TV, 신문, 잡지 등 영화, 문화 이벤트에 몰두하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을 세계에 소개해온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어, 한국 문학 그리고 한국 문화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듣겠고 보다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하고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신 바바라 지투어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We hope to see you one day in person.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바라 지투어님으로부터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들어보았습니다.